조선 야담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겨울 눈보라 치던 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집에서 쫓겨난 한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그 소년이 12년 만에 돌아왔을 때 과연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때는 조선 중기 한양에서 사흘거리에 있는 청송 이씨 가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가문의 상주 이윤석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큰아들 이연은 적자로 태어나 총명하고 학문이 뛰어나 가문의 자랑이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 이강은 첩의 소생으로 태어나 서자라는 천한 신분을 벗어날 수 없었지요. 이강은 어려서부터 형과는 다른 처우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형 이연이 훈장 선생님께 글을 배울 때 이강은 마당 한 구석에서 멀리 그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밥상도 따로 받았고 옷도 형이 입던 헝겊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래도 이강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서자의 운명임을 일찍이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이강에게 따뜻함을 주었던 것은 어머니의 존재였습니다. 비록 첩의 신분이었지만 어머니는 이강을 애지중지 키웠습니다. 그러나 이강이 10살 되던 해 어머니마저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강아, 너는 비록 서자로 태어났지만 마음만은 당당하게 살 거라. 그 누구에게도 고개 숙이지 말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이강의 삶은 더욱 외롭고 쓸쓸해졌습니다. 가문의 하인들조차 서자인 이강을 함부로 대했고 형 이연은 동생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윤석은 이따금 이강을 불러 그를 가르치긴 했지만 그마저도 형식적인 것에 불과했습니다. 이강은 홀로 뒷마당 구석진 처소에서 지냈습니다. 그곳은 습기가 차고 햇빛도 잘 들지 않는 곳이었지만 이강에게는 그곳이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밤이면 창문 틈으로 별을 바라보며 이강은 생각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신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언젠가는 떳떳하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이강은 15살이 되었습니다. 그해 겨울은 유난히도 추웠고 이강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는 사건이 일어날 것이었습니다. 이강이 15살이 되던 해봄, 청송 이씨 가문에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이윤석이 재혼을 한 것입니다. 새어머니로 들어온 박 씨는 한양의 양반 집안 출신으로 품위 있는 외모와 교양을 갖춘 부인이었습니다. 박 씨가 처음 가문에 들어온 날, 이강은 식구들과 함께 사랑채 마루 아래 꿇어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박 씨는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며 이강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 애가 둘째 아들이구나. 앞으로 어미처럼 잘 보살피마. 그 말에 이강은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혹시 어머니의 빈자리가 조금이나마 채워질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가 생겼습니다. 처음 몇 달간은 박 씨의 태도가 정말 자애로웠습니다. 이따금 이강을 불러 떡을 주기도 하고 옷이 헤어진 것을 보면 새 옷감을 내어주기도 했습니다. 이강은 처음으로 계모라는 존재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이제는 다른 아이들처럼 따뜻한 가족의 품에서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해 가을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박 씨의 배가 불러온 것입니다. 박 씨가 아들을 잉태했다는 소식에 가문은 기쁨에 들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윤석은 날마다 사당에 들어가 조상님께 감사의 제를 올렸고 형 이연도 동생이 태어날 것을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이강은 알 수 없는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박 씨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전과 달라진 것입니다. 이제 박 씨는 이강을 볼 때마다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더 이상 따뜻한 말을 건네지 않았고 이강이 지나가면 고개를 돌리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강은 우연히 박 씨와 유모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였습니다. 마님, 그 서자 녀석이 신경 쓰이지 않으십니까? 유모의 말에 박 씨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러게 말이오. 서자 주제에 버젓이 이 가문에 살고 있으니 내 아들이 태어나기 전에 어떻게든 처리해야지.
그 말을 들은 이강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철이라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박 씨는 자신을 이 집안에서 몰아낼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강은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밤부터 이강은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박 씨의 계획은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겨울, 박 씨의 음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때는 섣달금음을 며칠 앞둔 추운 밤이었습니다. 온 가문이 새해 준비로 분주했고 사람들은 떡을 찌고 술을 빚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바깥에는 눈이 쌓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갑작스러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이윤석이 보관하고 있던 가문의 귀중한 옥새가 사라진 것입니다. 그 옥새는 선대로부터 내려온 것으로 가문의 상징이자 관직에 나갈 때 쓰는 중요한 물건이었습니다. 옥새가 없어졌다는 소식에 온 가문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버지 이윤석은 크게 노하여 모든 식구와 하인들을 사랑채 마당에 모이게 했습니다. 옥새를 찾을 때까지 아무도 잠자리에 들지 못한다. 아버지의 호통에 사람들은 벌벌 떨며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형 이연은 침착하게 처소를 뒤지라 했습니다. 하인들이 집안 구석구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랑채도 뒤지고 안채도 뒤지고 하인들의 처소까지 모두 뒤졌지만 옥새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박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영감마님, 혹시 뒷채도 살펴보시는 게 어떠하십니까? 아버지의 눈빛이 매서워졌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당장 이강의 처소를 뒤져라. 하인들이 이강의 처소로 몰려갔습니다. 이강은 영문도 모른 채 떨리는 마음으로 하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은 옥새를 본 적도 없었습니다. 하인들이 낡은 이불을 걷어내고 괴짝을 뒤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옷가지가 담긴 괴짝 밑바닥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만져졌습니다. 하인이 그것을 꺼내 들자 사람들이 일제히 숨을 죽였습니다. 바로 사라진 옥새였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이강은 황급히 소리쳤습니다. 저는 이것을 본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이윤석은 분노로 얼굴이 새빨개져 이강에게 다가왔습니다. 이 불효자식아, 내가 감히 가문의 옥새를 훔쳤단 말이냐. 아버지의 호통에 이강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저는 모릅니다. 이강은 필사적으로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형 이연은 침묵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 씨는 차가운 미소를 입가에 머금었습니다. 이강에게 씌워진 누명은 벗겨낼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이튿날 새벽, 이강은 대문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치는 한겨울 아침이었습니다. 15살 소년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추방이었습니다. 이강은 떨리는 손으로 옷깃을 여미며 대문을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차가운 표정의 아버지와 박 씨가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오래 시중들던 하인 갑동이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손에는 헌 옷가지 한 보따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도련님, 이것이라도 가지고 가십시오. 갑동이가 보따리를 건네려는 순간 박 씨가 그것을 낚아챘습니다. 도둑놈에게 정을 주느냐. 박 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갑동이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고 보따리는 눈 위에 내던져졌습니다. 이강은 아버지를 돌아보았습니다. 혹시 마지막 순간에라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고서. 하지만 아버지 이윤석은 눈을 피했습니다. 고개를 돌려 안채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형 이연은 창문 너머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강은 완전히 버려진 것입니다. 가족도 집도 따뜻한 밥 한 끼도 없이 차디찬 세상에 내던져졌습니다. 눈 쌓인 길을 걸으며 이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분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슬펐습니다.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가슴을 내었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한양으로 향하는 길, 이강은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멀리 보이는 고향 마을의 지붕들, 저 어딘가에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곳은 더 이상 자신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이강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언젠가 돌아오리라. 진실을 밝히고 당당하게 돌아오리라. 그런 다짐을 하며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며칠을 굶주리며 걸은 끝에 이강은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한양은 차갑고 냉혹한 곳이었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었습니다. 이강은 거지가 되어 거리를 떠돌았습니다. 추위와 굶주림이 소년의 몸을 갉아먹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기력이 떨어졌습니다. 열흘째 아무것도 먹지 못한 어느 날, 이강은 마침내 눈 쌓인 길가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며 이강은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일까? 이튿날 새벽, 이강은 대문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눈보라가 거세게 몰아치는 한겨울 아침이었습니다. 15살 소년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추방이었습니다. 이강은 떨리는 손으로 옷깃을 여미며 대문을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차가운 표정의 아버지와 박씨가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오래 시중들던 하인 갑동이가 황급히 달려왔습니다. 손에는 헌 옷가지 한 보따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도련님, 이것이라도 가지고 가십시오. 갑동이가 보따리를 건네려는 순간 박씨가 그것을 낚아챘습니다. 도둑놈에게 정을 주느냐. 박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갑동이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고 보따리는 눈 위에 내던져졌습니다. 이강은 아버지를 돌아보았습니다. 혹시 마지막 순간에라도 자신을 믿어주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고서. 하지만 아버지 이윤석은 눈을 피했습니다. 고개를 돌려 안채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형 이현은 창문 너머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강은 완전히 버려진 것입니다. 가족도 집도 따뜻한 밥 한 끼도 없이 차디찬 세상에 내던져졌습니다. 눈 쌓인 길을 걸으며 이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억울했습니다. 분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슬펐습니다. 자신을 믿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이 가슴을 내었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한양으로 향하는 길, 이강은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멀리 보이는 고향 마을의 지붕들, 저 어딘가에 자신이 태어나고 자란 집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곳은 더 이상 자신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이강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언젠가 돌아오리라. 진실을 밝히고 당당하게 돌아오리라. 그런 다짐을 하며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며칠을 굶주리며 걸은 끝에 이강은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한양은 차갑고 냉혹한 곳이었습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었습니다. 이강은 거지가 되어 거리를 떠돌았습니다. 추위와 굶주림이 소년의 몸을 갉아먹었습니다. 날이 갈수록 기력이 떨어졌습니다. 열흘째 아무것도 먹지 못한 어느 날, 이강은 마침내 눈 쌓인 길가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의식이 흐려지며 이강은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일까? 그날부터 이강의 혹독한 수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첫 딸기 울기 전에 일어나 산을 뛰어 올랐고 해가 중천에 떠오를 때까지 검을 휘둘렀습니다. 강무백의 가르침은 엄격했습니다. 다시 자세가 흐트러졌다. 스승의 호통 소리가 상기세게 울려 퍼졌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이강의 몸은 단단해졌고 검을 다루는 솜씨도 날로 늘어갔습니다. 강무백은 무술뿐 아니라 병법과 세상의 이치까지 가르쳤습니다. 힘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때를 알고 상황을 읽어야 한다. 그러던 어느 날, 이강은 스승의 심부름으로 마을에 내려갔습니다. 쌀과 소금을 사러 간 것이었습니다. 장터를 지나던 이강은 익숙한 얼굴을 보았습니다. 과거 자신을 괴롭히던 양반 자제였습니다.
그는 여전히 오만한 표정으로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이강의 가슴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과거의 기억들이 한꺼번에 떠올랐습니다. 서자라고 무시하던 눈빛들, 돌을 던지던 그 손들. 이강은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몸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이강은 그 양반 자제에게 다가갔습니다. 이 자가 누구냐? 양반 자제가 소리쳤지만 이강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분노에 눈이 멀어 있었습니다. 이강은 그를 밀쳤고 양반 자제는 땅에 나뒹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바로 그 순간 이강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하려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강은 황급히 그 자리를 떠나 산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일은 곧 스승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강무백은 크게 노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느냐? 무술은 남을 해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했다. 스승의 호통에 이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스승님. 제가 분노를 참지 못했습니다. 강무백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한 달 동안 이 산을 떠나거라. 내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스스로 깨우칠 때까지 돌아오지 마라. 이강은 말없이 절을 올리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스승의 말씀이 옳았습니다. 자신은 아직 진정한 힘을 얻지 못했습니다. 한 달 동안 이강은 홀로 산속을 헤매며 자신과 싸웠습니다. 추운 겨울날 눈 쌓인 바위 위에 앉아 명상을 했습니다. 배고픔과 추위를 견디며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왜 분노했는가? 무엇이 자신을 그토록 괴롭게 하는가? 며칠을 굶고 또 며칠을 걸으며 이강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복수가 아니라는 것을. 자신이 원하는 것은 정이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벗고 진실을 밝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목표였습니다. 분노는 자신을 파괴할 뿐이었습니다. 한 달 후 이강은 스승의 거처로 돌아왔습니다. 강무백은 마당에서 이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강의 눈빛이 달라진 것을 알아차린 강무백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깨달았구나. 이강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네, 스승님.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날부터 이강의 수련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분노로 검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고 냉철하게 움직였습니다. 강무백은 이강에게 더 깊은 가르침을 전했습니다. 병법의 오묘함, 사람을 읽는 법, 상황을 판단하는 지혜까지. 3년이 흘렀습니다. 이강은 이제 18살이 되었습니다. 소년은 청년이 되었고 연약했던 몸은 단련된 무인의 몸이 되었습니다. 검술은 스승에게 인정받을 정도로 뛰어났고 병법도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강무백은 이강을 불러 앉혔습니다. 스승의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강아, 이제 내가 가르칠 것은 다 가르쳤다. 이강은 놀라 스승을 바라보았습니다. 스승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강무백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내 나이가 이제 많구나. 오래 살지 못할 것 같다. 하지만 너를 제자로 삼아 가르친 것은 내 인생 최고의 기쁨이었다. 이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스승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강무백은 이강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명심하여라. 내 진짜 적은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이 아니다. 진실은 언제나 생각보다 깊은 곳에 숨어 있다.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내 임무다. 이강은 그 말의 뜻을 헤아리지 못했지만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석 달 후 강무백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강은 스승을 상기스게 묻고 사흘 밤낮을 곁을 지켰습니다. 스승이 남긴 마지막 말을 되새기며 이강은 다짐했습니다. 이제 세상으로 나가 자신의 길을 걸어가리라. 스승을 떠나보낸 이강은 가명을 쓰고 군대에 들어갔습니다. 이름은 강철이라 했습니다. 스승의 성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강은 변방의 군영으로 배치되었습니다. 그곳은 북방 오랑캐와 맞닿은 최전방이었습니다.
군영의 생활은 혹독했습니다. 하지만 이강에게는 스승 밑에서의 수련이 더 가혹했기에 견딜만 했습니다. 오히려 다른 군사들이 힘들어하는 훈련을 이강은 가볍게 해냈습니다. 장수들의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입대한 지 석 달 만에 첫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북방 오랑캐 수백 명이 국경을 넘어 침입한 것입니다. 조선군은 급히 출동했습니다. 이강도 창을 들고 전장으로 나갔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실전이었습니다. 전장은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칼과 창이 부딪히는 소리, 비명과 고함이 뒤섞였습니다. 이강은 침착하게 움직였습니다. 스승에게 배운 대로 상황을 읽고 판단했습니다. 적의 움직임을 예측하고 빈틈을 찾아 공격했습니다. 이강의 창끝은 정확했습니다. 1명, 2명, 3명. 이강이 쓰러뜨린 적의 수가 늘어났습니다. 동료 군사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저 신참을 보라. 귀신 같구나. 이강의 활약으로 조선군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전투가 끝난 후 부대장이 이강을 불렀습니다. 강철, 내 실력이 보통이 아니구나. 어디서 무술을 배웠느냐? 이강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어려서 한 노인에게 배웠사옵니다. 부대장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 내게 중요한 임무를 맡기겠다. 그 후로도 크고 작은 전투가 계속되었습니다. 이강은 매번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적장의 목을 베기도 하고 아군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이강의 이름은 변방에서 유명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강철이라는 자가 있는데 그 용맹함이 귀신 같다더라. 2년이 지났습니다. 이강은 이제 20살이 되었습니다. 군대 내에서 백인대장의 지위에 올랐습니다.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장수가 된 것입니다. 젊은 나이에 이룬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어느 날 조정에서 사신이 왔습니다. 북방에서 공을 세운 장수들을 치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강도 그 명단에 올라 있었습니다. 사신은 임금의 하교를 읽었습니다. 강철의 공이 크니 이를 기려 상을 내린다. 이강은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이제 그의 이름은 조정에까지 알려졌습니다. 이강이 군대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을 무렵 조정에서는 특별한 임무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임금은 한양 근교의 부패한 양반들을 조사할 암행어사를 물색하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병조 판서가 한 인물을 청거했습니다. 전하, 북방에 강철이라는 젊은 장수가 있사옵니다. 용맹할 뿐 아니라 지략도 뛰어나고 청렴하다 하옵니다. 임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자를 불러들여라. 석 달 후 이강은 한양으로 소환되었습니다. 궁궐 깊숙한 곳 임금이 계신 편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강은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임금은 이강을 찬찬히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강철이냐? 그러하옵니다. 전하. 임금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경의 충성과 용맹을 익히 들었다. 짐이 경에게 중대한 임무를 맡기려 하는데 받들 수 있겠느냐? 이강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목숨을 다해 받들겠사옵니다. 임금은 비밀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양 근교의 백성을 착취하고 불법을 저지르는 양반 가문들이 있다. 경은 암행어사가 되어 이들을 조사하고 죄를 밝혀내라. 임금은 명단이 적힌 문서를 건넸습니다. 이강은 문서를 받아 펼쳤습니다. 여러 가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단 가운데 익숙한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청송 이씨, 자신이 태어난 그 가문이었습니다. 이강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임금은 이강의 표정 변화를 알아차렸습니다. 무슨 문제라도 있느냐? 이강은 재빨리 표정을 바로 잡았습니다. 아니옵니다, 전하. 다만 책임이 막중하여 긴장되었을 뿐이옵니다. 임금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을 받아라. 임금은 암행어사의 마패를 거눴습니다.
그 마패는 임금의 권한을 대신하는 것으로 어떤 양반이라도 조사하고 처벌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강은 두 손으로 공손히 마패를 받았습니다. 명심하여라. 이 임무는 급비다. 누구에게도 밝혀서는 안 된다. 초라한 행색으로 위장하여 조사하되 증거를 확실히 확보하라. 임금의 말씀에 이강은 다시 한번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명을 받들겠사옵니다. 궁궐을 나서며 이강은 마패를 품속 깊이 넣었습니다. 12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암행어사라는 신분으로. 운명의 장난 같았습니다. 이강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스승님, 이것이 제 길이었습니까? 바람이 불어와 이강의 옷깃을 스쳤습니다. 이강은 초라한 거지 행색으로 위장했습니다. 얼굴에는 흉터 분장을 하고 누더기 옷을 걸쳤습니다. 12년 전 쫓겨났던 그때처럼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품속에는 암행어사의 마패가 있었습니다. 사흘을 걸어 이강은 고향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마을 입구에 서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변한 것도 있고 그대로인 것도 있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청송이 씨 가문의 기와집. 그곳에서 자신은 태어났고 또 쫓겨났습니다. 이강은 마을 주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구석 자리에 앉아 막걸리 한 사발을 시켰습니다. 주막 안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강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요새 세금이 또 올랐다더군. 이 대감 댁이 또 땅을 빼앗아 갔다지. 백성들의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이강은 조용히 막걸리를 마시며 대화를 들었습니다. 청송이 씨 가문이 예전보다 더 부유해졌다던데? 그게 다 어디서 나온 돈인지 모르겠어. 주막 주인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심해. 청송이 씨 가문 말은 함부로 하는 게 아니야. 며칠 전에도 한마디 잘못했다가 곤장을 맞았어. 사람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두려움이 가득한 침묵이었습니다. 이강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막을 나왔습니다. 마을을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백성들의 집은 낡고 초라했습니다. 반면 양반 가문의 집들은 더 크고 화려해져 있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해가 저물 무렵 이강은 청송이 씨 가문 앞에 섰습니다. 높은 담장 너머로 기와 지붕이 보였습니다. 대문은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이강은 대문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12년 만입니다. 이제 돌아왔습니다. 바로 그때 대문이 열렸습니다. 하인이 나오다가 이강을 보았습니다. 이 거지 녀석,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서 있느냐. 하인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강은 고개를 숙이며 물러났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인은 이강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강은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했습니다. 곧 진실을 밝혀내리라. 밤이 되자 이강은 마을 외곽의 빈 사당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할 것입니다. 다음 날부터 이강은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며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거지 행색 덕분에 사람들은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이강은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청송이 씨 가문을 추적했습니다. 며칠 후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형 이연이 백성들에게 불법 사채를 빌려주고 있었습니다. 갚지 못하면 땅과 집을 빼앗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재산이 엄청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이강은 청송이 씨 가문 뒤편 담장에 숨어 있었습니다. 안에서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박 씨와 이연이었습니다. 이번 달에도 땅을 더 확보했습니다. 잘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겠지? 이강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연이 말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관아 사람들은 모두 우리 편입니다. 박 씨가 웃었습니다. 기특하구나. 그때 박 씨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나저나 12년 전 그 서자 녀석은 어찌 되었을까? 살아있으면 문제가 될 텐데. 이연이 대답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 추운 겨울에 쫓겨났으니 죽었을 것입니다. 이강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참았습니다. 스승의 가르침을 떠올렸습니다. 냉정해야 한다.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 이강은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다음 날 이강은 예타인 갑동이를 찾아갔습니다. 갑동이는 장터에 있었습니다. 이강은 갑동이를 조용한 곳으로 불러냈습니다.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갑동이는 경계했습니다. 무슨 일이냐? 이강은 흉터 분장을 조금 벗겨냈습니다. 갑동이, 나를 모르겠느냐? 갑동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도련님? 갑동이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이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12년 만이다. 갑동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말 살아 계셨군요. 이강은 갑동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나를 도와줄 수 있겠느냐? 12년 전 그날 밤의 진실을 알고 있지 않느냐? 갑동이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도련님, 저는 두렵습니다. 두려워 말라. 진실을 밝힐 때다. 이강은 품속에서 암행어사의 마패를 보였습니다. 갑동이는 마패를 보고 놀라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강은 갑동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증언해다오. 내가 본 것을 모두 말해다오. 갑동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련님, 그날 밤 제가 본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년 전 그날 박씨마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대감마님의 옥새를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이강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갑동이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랑채에서 옥새를 가져와 박씨마님께 드렸습니다. 그날 밤 박씨마님은 직접 도련님의 처소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옥새를 내 괴짝에 숨겼단 말이냐? 이강이 물었습니다. 갑동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씨마님이 직접 괴짝 밑에 감추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일부러 옥새가 없어졌다고 소란을 피우셨습니다. 이강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된 음모였습니다. 갑동이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도련님,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박씨마님과 이연 도련님은 오래전부터 도련님을 내쫓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강이 물었습니다. 갑동이는 주변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감마님께서 돌아가시면 재산이 두 도련님께 나뉘게 됩니다. 하지만 도련님이 계시면 박씨마님과 이연 도련님의 몫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강은 모든 것을 이해했습니다. 자신은 재산 다툼의 희생양이었던 것입니다. 갑동이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즘 더 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연 도련님이 관직을 이용해 백성들을 착취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착취하고 있느냐? 이강이 물었습니다. 갑동이가 대답했습니다.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갚지 못하면 땅을 빼앗습니다. 그리고 관아의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입을 막고 있습니다. 이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른 증인은 없느냐? 내 증언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 갑동이가 말했습니다. 문서가 있습니다. 이연 도련님이 사랑채의 모든 문서를 숨겨두고 있습니다. 사채 문서, 토지 문서, 뇌물 장부까지 그 문서들을 확보해야 한다. 이강이 말했습니다. 갑동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사흘 후가 대감마님의 기일입니다. 그날은 온 가족이 사당에 가니 집이 비게 됩니다. 이강은 갑동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다, 갑동이. 내 용기를 잊지 않겠다. 갑동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도련님, 저는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사흘 후, 이강은 청송이 씨 가문에 잠입할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할 시간이었습니다. 사흘 후,
기일이 찾아왔습니다. 청송이 씨 가문 사람들은 모두 사당으로 향했습니다. 이강은 갑동이의 도움으로 뒷담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랑채는 조용했습니다. 이강은 조심스럽게 사랑채로 들어갔습니다. 갑동이가 알려준 대로 서재 안쪽에 숨겨진 작은 문이 있었습니다. 이강은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괴짝이 놓여 있었습니다. 괴짝을 열자 수많은 문서가 나왔습니다. 사채 문서, 토지 문서, 뇌물 장부까지 모두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백성들에게 터무니없는 이자를 받고 관리들에게 뇌물을 준 기록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강은 문서들을 보따리에 담았습니다. 바로 그때 바깥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사랑채에 있는 것 같은데? 하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이강은 재빨리 문서를 챙기고 창문으로 향했습니다. 하인이 방문을 열었습니다. 거기 누구냐? 이강은 창문을 박차고 뛰어내렸습니다. 하인들이 소리쳤습니다. 도둑이다. 이강은 빠르게 담장을 넘었습니다. 하인들이 쫓아왔습니다. 이강은 숲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스승에게 배운 경공술로 빠르게 달렸습니다. 하인들은 점점 뒤처졌습니다. 이강은 안전한 곳에서 숨을 돌렸습니다. 품속의 문서는 무사했습니다. 그날 밤 이강은 문서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충분한 증거였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강은 한 가지를 더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자신을 믿지 않았던 것일까? 다음 날 저녁 이강은 다시 거지 행색으로 청송이 씨 가문 근처에 나타났습니다. 대문 앞에서 기다리자 아버지 이윤석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강은 멀리서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게 새었고 등도 굽어 있었습니다. 12년의 세월이 아버지를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버지는 혼자 걸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강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아버지가 잘못했다. 이강은 놀라 귀를 기울였습니다. 내가 너를 믿었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어리석었구나. 이강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도 후회하고 있었습니다. 이강은 앞으로 나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모두 밝힌 후에 아버지를 만나야 했습니다. 이강은 다음 날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품속에는 결정적인 증거 문서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궁궐에 도착한 이강은 임금을 아련했습니다. 전하, 신강철이 암행어사의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왔사옵니다. 임금은 이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했다. 그래, 무엇을 발견하였느냐? 이강은 문서들을 꺼내 임금께 올렸습니다. 청송이 씨 가문에서 백성들을 착취한 증거를 찾았사옵니다. 임금은 문서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그러하옵니다. 전하, 사채 문서와 뇌물 장부가 모두 있사옵니다. 임금은 크게 노했습니다. 감히 백성을 이토록 괴롭히다니. 임금은 즉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장 의금부를 보내 청송이 씨 가문을 조사하라. 이연과 박 씨를 잡아들여라. 의금부 관리들이 움직였습니다. 이강도 함께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사흘 후 의금부 관리들과 이강은 청송이 씨 가문에 도착했습니다. 대문을 두드리자 하인이 나왔습니다. 누구시오? 의금부 관리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의금부다. 대문을 열어라. 가문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연과 박 씨는 황급히 도망치려 했지만 의금부 관리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이연과 박 씨를 체포한다. 두 사람은 포박당했습니다. 이강은 거지 행색을 벗고 암행어사의 관복을 입었습니다. 품속에서 마패를 꺼내 높이 들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여. 주변 사람들이 모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박 씨와 이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연은 이강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너
너는 이강이 아니냐? 이강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12년 전 내가 내쫓은 바로 그 이강이다. 박 씨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떻게 살아있는 거냐? 이강은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12년 전 너희들이 나를 내쫓을 때 나는 죽은 목숨이었다. 하지만 하늘이 나를 살렸다. 그리고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왔다. 이강은 갑동이를 불렀습니다. 증언하라. 갑동이가 앞으로 나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12년 전 그날 밤의 일을 증언했습니다. 박 씨가 직접 옥새를 이강의 처소에 숨긴 일, 모든 것이 계획된 음모였던 일. 주변 사람들이 술렁였습니다. 이강은 아버지 이윤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아버님, 12년 전 저는 억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진실을 밝힐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 이윤석은 이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강아, 아버지가 잘못했다. 아버지가 너를 믿지 못했구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강은 아버지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아버님. 이강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님께서도 속으신 것입니다. 박 씨와 형의 계략에 넘어가신 것뿐입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내가 너를 제대로 보지 못했다. 내가 진정한 아버지가 아니었다. 의금부 관리들은 박 씨와 이연을 끌고 갔습니다. 박 씨는 끝까지 발버둥쳤습니다. 나를 놓아라.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연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동안 억울하게 당했던 백성들이었습니다. 의금부 관리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임금의 명이시다. 청송이 씨 가문의 이연은 백성을 착취한 죄로 유배형에 처한다. 박 씨는 음모를 꾸민 죄로 평생 노비로 삼는다.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만세, 만세. 그동안 억눌려 살았던 백성들이 비로소 숨통이 트였습니다. 이강은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후 이강은 아버지와 단둘이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아버님, 이제 저는 다시 군대로 돌아가야 합니다. 아버지는 놀라 이강을 바라보았습니다. 떠나려 하느냐? 이제 막 돌아왔는데. 이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변방에서 나라를 지켜야 합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뜻이 그러하다면. 하지만 명심하여라. 이곳은 언제나 내 집이다. 이강은 아버지께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아버지는 이강을 꼭 껴안았습니다. 12년 만에 포옹이었습니다. 강아, 건강하거라. 그리고 꼭 다시 돌아오너라. 다음 날 아침 이강은 집을 떠났습니다. 갑동이가 대문 앞까지 배웅 나왔습니다. 도련님, 부디 건강하십시오. 이강은 갑동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갑동이, 고맙다. 내 용기가 없었다면 진실을 밝힐 수 없었을 것이다. 마을을 벗어나며 이강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저 멀리 청송이 씨 가문의 기와집이 보였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억울함도 사라졌습니다. 이강은 당당히 앞을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에 이강은 스승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스승님, 제자가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진실을 밝혔습니다. 이제 당당히 제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이강의 옷깃을 스쳤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이강은 다시 임금을 아련했습니다. 전하, 신강철이 돌아왔사옵니다. 임금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이강을 바라보았습니다. 경의 공로가 크도다. 백성들의 원한을 풀어주었구나. 임금은 이강에게 상을 내렸습니다.
경을 병조 참판에 임명하노라. 주변 신하들이 놀라 웅성거렸습니다. 젊은 나이에 참판 벼슬을 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이강은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강은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전하, 감사하옵니나 신은 아직 높은 벼슬을 받을 자격이 없사옵니다. 변방으로 돌아가 나라를 지키고 싶사옵니다. 임금은 놀라 이강을 바라보았습니다. 경은 참으로 기특하도다. 좋다. 경의 뜻대로 하라. 하지만 언젠가는 조정으로 돌아와 나라를 도와야 할 것이다. 이강은 다시 절을 올렸습니다. 명심하겠사옵니다. 며칠 후 이강은 변방으로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이강을 찾아왔습니다. 갑동이었습니다. 도련님,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이강은 놀라 갑동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갑동이, 무슨 말이냐? 갑동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그 집에 있을 수 없습니다. 도련님을 따라 변방에 가고 싶습니다. 이강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함께 가자. 이강과 갑동이는 함께 변방으로 향했습니다. 길은 멀고 험했지만 두 사람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이강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억울한 서자가 아니었습니다. 당당한 무인이었습니다. 변방에 도착한 이강은 다시 군영으로 돌아갔습니다. 동료 장수들이 이강을 반겼습니다. 강철 장군, 돌아오셨습니까? 이강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소. 부대장이 이강에게 다가왔습니다. 한양에서 무슨 일이 있었소? 소문이 무성하던데. 이강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암행어사 임무를 수행했소. 이제 다 끝났소. 부대장은 놀라 이강을 바라보았습니다. 암행어사였다니. 자네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로군. 이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저 군인일 뿐이요. 하지만 군영 안에서 이강의 명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해 가을, 북방 오랑캐가 대군을 이끌고 침입했습니다. 조선군은 급히 방어 태세를 갖추었습니다. 이강은 1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최전방으로 나갔습니다. 적의 수는 5000이 넘었습니다. 전투는 치열했습니다. 적군은 거세게 밀려왔고 조선군은 필사적으로 막아냈습니다. 이강은 선두에서 적을 베었습니다. 물러서지 마라. 우리 뒤에는 백성들이 있다. 이강의 외침에 군사들이 힘을 냈습니다. 사흘 밤낮을 싸운 끝에 조선군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적군은 퇴각했고 변방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이강의 활약은 조정에까지 보고되었습니다. 임금은 크게 기뻐하며 다시 상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강은 여전히 검소했습니다. 상으로 받은 재물을 모두 군사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승리여. 군사들은 이강을 더욱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이강은 이제 30살이 되었습니다. 변방에서의 명성은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백성들은 이강을 영웅이라 불렀습니다. 강철 장군이 계시니 우리는 안심할 수 있다. 어느 날 조정에서 사신이 왔습니다. 임금의 명령서를 가지고 온 것입니다. 강철 장군을 병조판서에 임명하노라. 즉시 한양으로 올라오라. 이강은 명령서를 받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갑동이가 물었습니다. 도련님, 드디어 한양으로 가시는 것입니까? 이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이제는 임금의 명을 따라야 할 때인 것 같다. 갑동이는 기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한양으로 가기 전 이강은 고향에 들렀습니다. 아버지는 이강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강아, 내가 병조판서가 되었다니 아버지가 자랑스럽구나. 이강은 아버지께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님, 이 모든 것이 아버님 덕분입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이것은 모두 내 노력의 결과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버텨낸 덕분이다. 두 사람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음 날 이강은 스승의 무덤을 다시 찾았습니다. 무덤 앞에 술과 음식을 차려놓고 절을 올렸습니다. 스승님, 제자가 이제 병조판서가 되었습니다. 모두 스승님의 가르침 덕분입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무들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스승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스승님, 제자는 스승님의 가르침을 잊지 않겠습니다. 힘은 정의를 위해 쓰는 것이라는 것을. 한양으로 가는 길에 이강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15년 전 쫓겨났던 서자 소년이 이제 병조판서가 되었습니다. 인생은 참으로 신비로웠습니다. 이강은 앞을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이강은 병조판서로 임명되었습니다. 조정 대신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임금이 직접 임명장을 내렸습니다. 강철, 경은 이제 병조판서로서 나라의 군사를 책임지게 될 것이다. 이강은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진강철, 목숨을 다해 나라를 지키겠사옵니다. 임금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변 대신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병조판서가 된 이강은 군대 개혁에 힘썼습니다. 부패한 장수들을 내쫓고 실력 있는 젊은 장수들을 등용했습니다. 군사 훈련도 강화했습니다. 우리 군대는 백성을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어느 날 한 대신이 이강에게 말했습니다. 판서, 자네 이야기가 백성들 사이에서 전설이 되고 있다네. 서자로 태어나 병조판서가 된 영웅이라고. 이강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영웅이라니요. 저는 그저 살아남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사랑은 진심이었습니다. 거리를 지날 때마다 사람들이 이강을 우러러보았습니다. 저분이 강철 판서님이시다. 어느 봄날 이강은 갑동이를 불렀습니다. 갑동이, 너는 이제 자유인이다. 원하는 곳에 가서 살아도 좋다. 갑동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련님, 저는 평생 도련님 곁에 있고 싶습니다. 이강은 갑동이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고맙다. 하지만 너에게도 내 삶이 있다. 결혼도 하고 가정도 꾸려야 하지 않겠느냐? 갑동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련님. 결국 갑동이는 한양에서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이강이 돈을 대주었습니다. 잘 살아라, 갑동이. 그리고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나를 찾아오너라. 갑동이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세월이 흘러 이강은 조정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신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겸손했고 백성을 사랑했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이강을 더 강하고 지혜롭게 만들었습니다. 10년이 더 흘렀습니다. 이강은 이제 40살이 되었습니다. 병조판서로서 나라를 잘 지켰고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이강은 다시 고향을 찾았습니다. 아버지 이윤석은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병석에 누워있는 아버지를 보며 이강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버님. 아버지는 간신히 눈을 뜨고 이강을 바라보았습니다. 강아, 왔느냐? 네, 아버님. 제가 왔습니다. 이강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아, 아버지는 이제 편히 눈을 감을 수 있겠구나.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주어서. 아버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아버지가 할 말이 있다. 과거에 너를 믿지 못했던 것, 평생 후회했다. 용서해다오. 이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님, 저는 이미 아버님을 용서했습니다. 오래전에요. 아버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맙다. 강아, 너는 참으로 훌륭한 아들이다. 며칠 후 아버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강은 아버지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많은 사람이 조문을 왔습니다. 고향 백성들도 한양의 대신들도 모두 왔습니다. 이강은 묵묵히 아버지를 보냈습니다.
장례가 끝난 후 이강은 스승의 무덤을 다시 찾았습니다. 스승님, 이제 저희 모든 한은 풀렸습니다. 아버지와도 화해했고 나라에도 충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강은 술을 따라 올렸습니다. 한양으로 돌아온 이강은 여전히 백성을 위해 일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잊지 않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백성들은 이강을 기억했습니다. 한겨울에 쫓겨난 서자, 12년 만에 돌아온 영웅. 그의 이야기는 오래도록 전해졌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진다는 것. 억울함을 이겨내고 더 강해질 수 있다는 것. 이강의 삶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강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도 이강처럼 역경을 이겨내는 힘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